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전 씨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 측근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도록 한 뒤 보관하다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는데 이게 김 여사 요청에 따른 거짓 진술이었다는 겁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8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김 여사 측의 거짓 진술 제안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여사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 등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청탁은 받은 사람은 죄가 되지 않고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며 다른 사람들이 다치니 전달하지 않은 걸로 하자고 말했다는 겁니다. 전 씨는 김 여사가 선물 전달에 관여한 유경옥 전 행정관과 자신의 처남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또 샤넬백에 대해 유 전 행정관에게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하도록 한 뒤 보관하다 잃어버렸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부분도 김 여사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여사 측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선 김 여사로부터 잘 받았다는 연락도 있었다며 목걸이를 받은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진실하게 얘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전 씨가 유 전 행정관과 친분이 없고 그동안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을 지적하며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선 압수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실물을 재판부가 직접 검증하는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가방과 구두엔 사용 흔적이 있고 목걸이 사용 흔적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석신문 때 건강 이상 주장했어요. 김건희 씨 변호인이.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은 보석신문에서 구치소 내에서 혼자 말하거나 취침 와중에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중얼거리는 등 건강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혼자 말하는 걸? 혼잣말, 자면서 중얼거리는 걸? 잠꼬대.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는 동안 이 간다는 말은 왜 안 한다 몰라? 코는 안 겁니까? 근데 김건희 씨가 원래는 잠꼬대를 안 했는데 구치소에서 잠꼬대를 만약 했다면 변호사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같이 삽니까? 김건희 씨 독방에 자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구치소에서 잘 때는 잠꼬대 안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김건희 씨가 그렇다고 말을 해줬겠죠. 네. 김건희 씨는 입만 열면? 거짓말. 자, 이 굉장히 이 특이점 하나가 어제 법정에 있었는데, 특검이 불륜 의혹으로 여론전 한다면서 그걸 보석 이유로 내세웠어요. 그렇습니다. 특검이 불륜 의혹을 먼저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KBS 단독인데 특검이 불륜 의혹을 먼저 형성 확산시킨다. 왜 저런 말을 했냐면 그날 문자 하나를 제시했잖아요. 이모 씨와의 문자. 비밀이란 단어가 나왔던 저 문자를 제시했다고 갑자기 저기서 불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이모 씨가 뭐가 있어. 내가 김건희 씨 연구가로서 하는 말인데 김건희 씨는 성격이 매우 조급하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리하고 불안한 걸 견디질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자기 입으로 그걸 먼저 떠드는 스타일입니다. 아니라고. 그 지지난 대선에서 줄리 의혹이라는 게 인터넷 유튜브에서 처음 거론된 적이 있어요. 근데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어디도 그 단어를 왜냐하면 입증된 바가 없으니까 꺼내놓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어떤 기자도 줄리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묻지도 않았는데 자청해서
저 말을 합니다. 그게 크게 보도가 되죠. 그때 뉴스버스였을 거예요. 그 대목 있으면 다 틀어봅시다.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네네. 저 질문 안 했어요. 저러면서 줄리가 뭐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거거든요. 똑같은 바보짓인데 저 문자를 보고 특검은 저 문자를, 저 비밀을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제시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제시된 걸 보고 이거는 이중에 불안감을 자극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전날 SBS가 보도를 또 했으니까 밀접한 관계라고. 근데 똑같은 줄리 같은 바보짓을 한 게 저것만 보고 불륜 의혹이 있는 줄 누가 알아요? 누가 그런 상상을 해? 근데 이제 기자들이 맘 놓고 불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보석에 저 말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렇게 말하면 판사들이 아이고 안 되겠네 풀어줘야지.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이 변호인이 이런 거 도움 안 된다고 말렸을 텐데 김건희 씨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거. 자기가 무척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거는 김건희 씨의 성격입니다. 그러면서 불륜 의혹을 세상 밖으로 꺼내놨어요. 자, 그러면서 전자발찌도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주거지를 자택과 병원으로 한정하고 전자장치나 휴대전화 금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자장치가 이제 전자발찌를 말하는 건데 네. 주거지 한정 아무 소용 없어요. 김건희 씨는 원래 자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자택으로 오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코바나 직원이었다가 대통령실에서 비서를 썼던 사람들 아직도 김건희 씨 일을 하고 있어요. 접견 때 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8월부터 10월까지 구치소 접견 기록에 의하면요.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던 유경옥, 정지원 두 사람이 수시로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재판 때 증인으로도 안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일은 그 사람들 시키면 되는 거고, 휴대폰? 그 사람들이 따로 만들어서 김건희 씨 주면 아무도 몰라. 대통령 부인일 때도 그렇게 썼어요. 네. 일도 아니에요, 일도. 그렇게 썼잖아요, 대통령 부인일 때. 그렇습니다. 건희2라고 건진법사가 저장했던 번호를 김건희 씨 전 비서인 정지원 전 행정관 번호라고 했지만 실제로 김건희 씨가 쓴 것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데도 거짓말 맨날 하는데 풀어주면 거짓말 더 하지. 다시 안 들어가려고. 어제 재판에서도 건진이 김건희 씨 면전에다 대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법정에서 통일교로부터 받았던 뇌물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3개 그리고 구두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 물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방은 받았지만 쓰지 않았다. 또 거짓말 한 거죠. 그리고 목걸이는 아예 안 받았다. 구속돼서 법정 재판 받는데 네. 또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건지는 목걸이까지 줬다고 하고 특검은 물건에 사용감이 있다고 하니까 재판부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을 했죠.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흰 장갑을 끼고요. 샤넬백과 목걸이, 구두를 만져보면서 촬영도 하고 살펴본 후에 흰색 가방에는 각각 이 버클에 비닐이 없고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었고 구두도 바닥에 사용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짧은가 모르겠어. 물건 보면 알 텐데. 근데 거짓말해요. 내가 그랬잖아. 김건희 씨는 곧 밝혀질 거짓말도 그냥 한다고. 그냥 평생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들어오면 또 다른 거짓말로 덮으면 되니까 이 거짓말 들키면 어떡하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거짓말로 덮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법정에서도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게 들킨 것이고, 그리고 목걸이 건진이 들고 나왔잖아. 건진이 분명히 줬다고 법정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받은 그래프 목걸이 모델명과 가격이 적힌 메시지를 김건희 씨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이 목걸이도 전달하고 김건희 씨와 통화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한테 면전에서 거짓말 그만하라고 했단 말이지. 네. 목걸이를 받은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게 진실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건희 당신이 파등을 받았다고 해야지 내가 풀려나지 이런 말이에요. 네. 가로치고. 그래야 자기가 단순 전달한 것이 되고 그래서 집행유예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김건희 버린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통일교 이야기 연결해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당선되고 김건희한테 부인이 예의 차원에서 줬다고 했던 그 백. 네. 그 백에 대해서 특검이 영장에 통일교가 도와준 대가라고 적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검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건희 씨가 통일교를 동원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대가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김기현 의원이 통일교가 당원 가입시켜서 자기를 당선시켜준 걸 알고 이런 가방을 줬다면 그리고 그게 드러난다면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권과 함께 국민의힘 정당 해산으로 가는 이게 길목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처음 고궁 다닌다고 했을 때부터 제가 처음부터 이건 김건희 씨가 자기를 왕족으로 생각한 거라고 주장했었는데 그래서 광해 건물들 일부러 돈 거라고 그걸 돌면서 물건도 가져갔다고 지난번에는 건천궁 왕의 물건들 9종 가져갔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게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뉴스로는. 그렇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붉은 함을 포함한 전승공예품 63점을 국가유상청이 운영하는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대여했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들이에요? 조선 왕실의 여성 의복 장식과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칠하는 함, 은장개, 놀이개 등을 대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물건 가져간 건 처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승 공예품 내에서 대통령실이 공예품을 가져간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말이 돼야지. 자기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서 뭐 했겠어 이거. 자기가 왕족이니까 자기 방을 왕의 방처럼 꾸미는 데 썼겠지요. 안 그러면 왜 이 왕의 상징물들에 집착했겠어요. 현대에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방법, 왕이 될 방법은 뭐다? 계엄. 계엄밖에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아니죠. 김건희에게 완전히 지배당했던 윤석열이 이 계엄만은 김건희한테 그렇게 긴 세월 비밀로 했다고?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씨가 네. 계엄을 알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국군의 날 저녁에 집에서 폭탄주를 마셨대잖아. 그때 얘기를 했대잖아요. 한동훈 붙잡아서 어쩌고저쩌고. 그죠? 네. 그 얘기를 거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계엄 이야기를. 어떻게 몰라. 김건희 씨한테 계엄을 비밀로 했다 택도 없는 소리고 그리고 김건희 씨가 무속인 대통령실에 고용했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일이 관상을 보는 거하고 또 하나가 택일력 보는 거라고 했어요. 택일력. 택일력이 뭐냐면은 어떤 날에 어떤 행사를 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거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엄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행사를 하는데 나를 따로 받지 않았다고? 개소리다. 네, 이 얘기도 해봐야 됩니다. 오늘 김건희 씨 보석 신문이 있었었는데요. 나 전자발찌도 찰 수 있다. 핸드폰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집에만 보내달라. 호소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 나옵니다. 김건희 씨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구치소에서 혼자 중얼중얼거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도 김건희 씨가 막 구토하고 도망가고 막 이제 이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그 얘기가 이제 그 이준수 씨라고 하는 사람과의 이 관계가 드러나면서 더 심해졌고 건진법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임세현 대변인님. 예, 구토는 아마 그 이준수 씨와의 문자가 네. 공개가 되고 나니까 이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거의 뭐 실신하듯이 토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뭐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이 이런 문자까지 갖고 있어? 그러면 더 많은 걸 알고 있겠네? 라니까 순간적으로 어지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보석을 주장하는 건 지금 이준수 씨가 행방이 아직 묘연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저는 작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준수 씨가 사실 몰라요. 저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김건희 씨와 어떠한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보도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주가 조작 공모 이외에도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였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우 가까운 관계고 김건희를 또 김건희에게 소개시켜준 게 또 이준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뭔가의 네트워크와 그 관계의 핵심 관계자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행방이 묘연해서 그런 점도 김건희가 보석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뭐 정신이 지금 뭐 좀 뭐 안 좋다. 혼자 중얼거린다. 근데 김건희가 언제 정신 말짱한 적 있었어요? 전 지금까지 봤던 김건희가 정신 말짱한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그랬던 거고 저는 이거 심신미약을 노리는 그 보석을 위한 심신미약을 노리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는 아마 그거 같아요. 김건희 씨가 요새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밤에 주로 중얼중얼 거린대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혼자 뭐 난리 났대. 왜 기도하는 소리. 수많은 잡신들 많이 모시잖아. 김건희가 잡신들 많이 모시잖아. 다 그 신들한테 기도하고 있나 보죠. 뭐. 아니 근데 대한민국 영부인까지 한 거잖아요. 기간은 그렇게 뭐 길지는 않지만 뭐 자기가 마음대로 궁에 들어가고 싶다면 들어가고 뭐 국보 보관하는데 수장고 들어가고 싶다 하면 막 따주고 뭐 그 모든 권력을 다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그 좁은 감옥에 들어가 있다. 제정신이 아니지. 제정신이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감옥에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사회와 격리시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부정해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그리고 교화돼서 나오라고 지금 감옥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이 겪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대단하게 그거를 뭐 생각하거나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이 교도관들이 수감자 관리만 좀 철저히 해주면 된다. 그거는 교도관이 판단할 몫이다. 그리고 그거 보석 여부에 대해서는 그 냉정한 판단이 전 더 필요하다고 봐요.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국정농단을 해가지고 감방에 갇혀있는 대통령 영부인 출신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상을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는 수감생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정치 탄압을 받아서 들어갔다면 양심초로서 거기에서 끝까지 단식을 하면서 버티든지. 근데 이 여성은 그렇게 잡혀 들어가서 뭐 배우자인 남성도 비슷하지만 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기본 인지가 없고 오로지 나가겠다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김건희가 멘탈이 완전 무너졌다. 이 멘탈이 무너졌다는 것은 정신세계가 파괴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판사판 어떤 식으로든 나는 나가기만 나가면 된다. 생존 본능이 정말로 특수할 정도로 아주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야 되는 것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전자발찌 차도 좋으니까 제발 좀 풀어만 주세요. 이게 지금 영부인 출신이 할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국정농단을 저렇게 해먹고 저게 어떤 양심으로 저게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이야기냐라는 걸 생각하면 자기가 살면 된다라는 이 오로지 이 목표 하나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도 좋으니까 나면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픈 것은 뭐냐? 아픈 척하는 것으로 충분히 자기는 위장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받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특검을 3개 돌려서 이렇게까지 재판을 하는 게 가혹하지 않냐고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금 기억도 온전치 않은 것 같다.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다.
심신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7일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경위의 부축을 받아 퇴정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또 보석신문에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석에 엎드려 있다가 보석신문이 시작된 후에 일어나 앉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면서 전 행정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석방할 경우 진술 모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김 여사를 석방하면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돼 국민적 공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